팡팡 장외 홈런처럼 쭉 터지는 스윙을 위한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윤아입니다. 오늘 코스피는요, 전형적인 금요일장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소폭 약세로 마쳤습니다. 외국인만 샀지 개인과 기관은 팔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어제 10거래일 만에 소폭 반등했던 코스닥만은 반등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다음 주는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다음 주 시장에 관한 종목과 또 시장 분석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에서 모두 준비를 해봤습니다. 1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요, 전문가의 시장 분석 들어보는 내일장 업앤다운이란 코너와 전문가끼리 누가 더 수익률이 높은지 포트폴리오를 갖고 배틀을 펼치는 1인자를 찾아라가 1부에서 마련이 되는 코너입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전문가의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으로 듣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2부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주장을 위한 공략 종목 홈런주도 2부에서 공개되니까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출발해 볼 텐데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멘토님 먼저 모셔볼게요. 고승환, 이상원 전문가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이 주식 투자하는데 어떤 장기가 있으실까요?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먼저 1인자를 찾아라의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립니다. 자,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입니다. 주어진 돈 1억, 매일 두 분씩 일주일간 총 10분의 전문가가 출연해서 각자의 포트를 매일 짜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통해서 순위를 가리게 되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수익률의 중간 집계가 진행되고요. 월간으로 해서 최종 순위를 결정해 1인자와 2인자까지 뽑게 됩니다. 자, 고승환 그리고 이상원 전문가님 오늘 여러분들의 멘토를 자청하셨는데요. 먼저 고승환 전문가님부터 상세 프로필 소개 받겠습니다. 주식은 타이밍이다. 감정을 죽이고 기계처럼 대응하자. 꽃미남 기계 고승환 전문가의 냉철한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급등주는 내 손 안에 있어이다. 가치와 성장성, 수급이 부합한 투자. 애매한 이론이 아닌 한 템포 빠른 매매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백두산 호랑이 이상원 전문가의 지피지기 백전불태 전략 지금 공개됩니다. 네, 자, 먼저 시장 얘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업앤다운부터 출발을 좀 해볼 텐데요. 오늘 미국 시장이 사실은 지표 4개가 전부 다 부진했는데도 일부 특별히 IT 기업들의 실적 좋은 것을 보고 시장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뭔가 좀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지나 보다. 미국 시장이 가니까 우리도 가겠구나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미국 시장에 비해서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어제 만약에 이슈거리가 뭐 유럽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지표가 정말 호전에 대해서 상승을 좀 보여줬다라면은 그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좀 반영이 됐을 텐데 일단 이 미국의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탄력이 좀 둔화되는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저녁에 유로 재무장관 회의에서 스페인 국채 매입에 대한 부분들의 논의가 또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확인하고 가려는 그런 움직임도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오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그동안 이제 매도를 보여줬던 외국인들이 매수로 소폭이나마 좀 전환이 됐던 부분에서 시장이 이제 1800선 지지에 대한 여부와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오늘 밤 이후 재무장관 회의 결과도 봐야 되겠네요. 그나저나 코스피는 기술적으로 이 내려오는 21선과 조금은 반등하는 코스피가 만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포인트에 도달을 했다면서요? 예, 일단 뭐 전일이 같은 경우에는 11선을 아침 동시효과부터 돌파하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일단 그 저항선을 돌파해줬지만 오늘은 아시다시피 동시효과에 21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출발, 결국 실망 매물과 경계 매물이 동시에 출현되면서 기관들 쪽이죠. 결국 하락으로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아직까지 기술적으로는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저점 확인 작업이 조금 더 남아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시고요.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 특히 뭐 유로 재무장관도 중요하지만 바로 오늘 밤 미국의 옵션 만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그동안 주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하방 쪽의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오늘 중국이죠. 중국이 선물 만기를 맞아서 결국 마지막에 하락으로 마감이 됐듯이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도 미국 증시에서 분명히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단기적으로 미국도 뭐 다우가 5월선에 걸쳤다고 하고 오를 만큼 일단 오를 자
자리 보여줬습니다. 파생 쪽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뭐 글로벌 증시지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업종별 특징,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어요. 되는 쪽은 되고 그렇죠? 예. 저 경기주들 하면 대표주 되는 것이 바로 화학과 조선인데요. 화학주들은 이번 주 나름대로 선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안정적으로 고점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줬지만 조선주들은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 다시 말해서 조선주의 최고의 1인자인데 주중이었죠. 현대차에 대한 지분을 매각하면서 좀 회사에 좀 도움이 되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결국 이런 것도 모두 다 숲으로 돌아가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 즉 극과 극을 좀 달리는 그런 두 종목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오늘 또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반면 LG화학이라든지 삼성정밀화학, SKC 화학주들은 고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은 이번 주 내내 빠지면서 거의 한 7% 가까이 이번 주 내에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은행주도 또 CD금리 담합 악재가 불거지면서 오늘까지도 반등에 성공을 못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 주는 뭐 또 지나갔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또 다음 주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일단 한 주의 첫날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월요일장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고승환 전문가님. 네, 저는 상승을 좀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유는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오를 것이다. 자, 이상원 전문가님은요? 네, 하락 쪽에 무게 중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희 지난주에도 고승환 전문가님이 상승 그리고 이상원 전문가님이 하락 이렇게 다른 의견을 얘기를 해야 되겠지.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오신 건 아니죠? 절대 아니고요. 예. 일단 뭐 21선에 대한 저항은 있고 잠시 후에 말씀드리지만 하락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상훈 전문가님 먼저 얘기 들어보죠. 예, 자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일단 기술적인 측면인데요. 네. 20일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함에 따라서 추가적인 매물 압박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오늘 밤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정 쪽에 무게중심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뭐 앞에 고승환 전문가 말씀하신 대로 현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척했지만은 여전히 중요한 것은 선물 쪽에서 또 다시 오늘 매도를 보였고 어제 같은 경우는 매수하면서 일부 미결제 확정이 축소되면서 환매에서 들어왔지만 오늘 또다시 미결제가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환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상승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반등, 결국 당분간은 저점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저점 확신은커녕 저점 확인이 아직 더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1800을 다시 깰 수도 있는 다음 주 시장이에요? 예, 저는 1800선 언제든지 두들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진바닥인지 아닌지 두들겨 봐야 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특히 뭐 이번 주 수요일 날이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나왔어요. 그렇죠? 장중에 북한에 대한 뭐 원수 얘기 나왔는데 왼수입니다. 왼수. 예. 이런 얘기 때문에 나왔는데 중대 발표. 점심도 못 먹게 예, 하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더 밀었는데 결국 장중에 1800선이 종가상 이탈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당분간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1800이 깨지면 사면 되나요? 예, 종목별로 좀 틀리겠지만은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경기에 대한 그 대표주 중에서는 화학주들은 여전히 메리트가 있지만요. 조선주는 현대중공업이 터닝하는 것을 좀 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역시 전차 군단의 대표주로 할 수 있는 삼성전자, 현대차가 나름대로 이번 주 선전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110만 원대의 저점을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화학주가 당분간은 조금 긍정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고 나머지는 조금은 더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좀 안전하게 전반적으로 섹터를 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건 1800 깨졌을 경우 화학주 정도가 되나 봅니다. 자, 고승환 전문가님 이제 긍정적인 얘기 해주실 거죠? 21선도 돌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일단은 뭐 오늘 21선을 돌파 못하고 좀 밀리는 흐름이 형성이 됐지만 주말 사이에 미국 쪽에서 좀 좋은 얘기가 나온다라면 오히려 좀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21선이 저항이 아닌 지지로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독일 연방하원에서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1천억 규모에 대한 이 승인도 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좀 전해진다라면은 충분히 다음 주 월요일에 상승이 가능하다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소폭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이제 거래를 보게 되면은 4일 정도 꾸준하게 좀 증가되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거래가 이제 코스피 거래가 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얼어붙어 있던 투자 심리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렇게 판단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강력한 한 방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는 흐름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페인 웹에 대한 성공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기업들의 실적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얼어붙어 있던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씩 녹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뭐 유럽에 대한 증시의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그 흐름을 따라서 천천히 좀 올라가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대신 아직 뭐 강한 이제 매수가 유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자체가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일단 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 그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점에서 네. 큰 뭐 급등이나 상승보다는 꾸준하게 이제 저점을 좀 높여가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악재들이 좀 서서히 개선되는 흐름. 주말에 미국장에서 좋은 얘기가 나면 월요일 날 좀 출발부터 괜찮을 것이다. 좋은 얘기라 하면 뭐 특별히 염두에 두는 그런 소식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유럽에 대한 문제들을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좋은 얘기는 하나씩 던져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된다라면 부산까지 가자라는 의견을 내놓지만 뭐 기차를 탄다던가 네. 비행기를 타고 간다던가 이런 구체적인 논의가 하나하나 지금 제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급등을 한번 보여줬다가 이제 다시 그게 차익 매물로 추대가 되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버냉키 발언 같은 경우도 이제 QE3를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언젠가 할 거다. 하지만 언제 할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시적인 호재로밖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예. 부분이 있는 것처럼 지금 오늘 이제 유로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제 국채 매입에 대한 부분이나 하나하나 이제 해결의 실마리의 논의가 좀 진행이 된다라면은 급등은 아니겠지만 꾸준하게 상승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해주지 않을까. 그만큼 좀 얼어붙어 있던 심리가 서서히 좀 녹아지는. 그리고 7월 이제 둘째 주부터 시작을 해서 투매도 많이 나오고 상당히 흔들림이 좀 많았는데 네. 최근에 와서는 조금 그 부분들이 안정이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도 조금 상승의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개인적으로도 더는 좀 시장이 출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과연 정말 월요일장은 예측대로 흘러갈지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두 분의 오늘장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 얘기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은 지금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의 오늘 관심 종목 듣기 이전에 오늘은 금요일이죠. 예, 두 분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연해 주시는 총 10분 멘토님 중에 누가 가장 포트의 평균 수익률이 높은지를 중간 점검하는 그 두 번째 시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가 매겨질 텐데 참고로 지난주 1위는 박준남 주식 천왕 전문가였습니다. 자, 수익률 집계 결과 확인해 보죠. 자, 6위부터 10위까지 나오고 있네요. 아하, 6위 가장 많이 이제 달리신 분이 우리 주병선 전문가님, 새롭게 이제 뉴페이스셨는데요. 성적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제 출연했던 김정호 전문가가 7위, 8위, 9위, 12위가 나오고 있는데 8, 9, 10위까지는 예, 수익이 약간은 부진합니다. 한만식 전문가님이 빨리 좀 더 빠르게 달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상위 5분의 수익을 한번 보죠. 자, 1등은 네, 고주면 전문가군요. 지난주 공동 7위 했다가 이번에 1위로 성큼 점프를 했습니다. 2등이 이대열 전문가. 이대열 전문가님이 지난주도 한 3위 정도였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함께하고 있어요. 고승원 전문가가 3위, 그리고 오늘 역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전문가님이 역시 5위. 지난주 이 두 분은 집계 안에 안 들어갔었는데 뉴페이스 두 분이 상위권 두 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준남 전문가님이 4등. 아까 참고로 제가 좀 착오가 있었는데요. 지난주 1위는 김지훈 전문가님이었더군요. 네, 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고정현 전문가님 포트를 계속 이어서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호남석유, 그리고 LG, 그리고 LG 상사, 그리고 부광약품 이렇게 4개 종목으로 현금 제로, 주식으로 포트를 꽉 채우고 계셨던 고정현 전문가인데요. 자, 수익이 얼마나 좋았길래 1등까지 하셨을까요? 자, 호남석유가 25만 원 안착 분위기고 LG도 괜찮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좋아졌고 LG상사가 오늘 5% 급등, 부광약품은 사자마자 5% 뜨는 바람에 그 뒤로 안 밀리는 바람에 1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종목에 전부 다 플러스라는 것도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죠? 자, 위축되면 안 됩니다. 이게 매주 중간 집계를 해서 저희가 월간 단위로 진짜 순위는 월 마지막 주에 공개가 되니까요. 두 분 모두 다 상위권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 3위를 기록하고 계신 네. 우리 고승환 전문가님부터
본인의 포트를 이제 상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보고 얘기 들어볼게요. 네. 자, 고승환 전문가님 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브레인과 오로라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인데 각각 비중이 그렇게 한 20-30% 정도씩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가격과 함께 다시 좀 볼까요? 자, 솔브레인의 경우에는요, 수익이 4% 이상 지금 나고 있습니다. 눌림 매수, 그리고 무엇보다 하반기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6%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때문에 수익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요. 오로라는, 좀 안타깝네요. 매수가 안 됐어요. 매수가 됐더라면은, 굉장히 많은 날 상승을 했었을 텐데, 다음날 2% 갭으로 띄우고, 이후에 5,000원까지 다이렉트로 가면서 아쉽지만, 안 잡혔습니다. 이게 잡혔었어야 되는데요. 자, 계속해서 우리 이상훈 전문가님의 포트도 이어서 한번 보고 얘기를 한꺼번에 들어보죠. 농우바이오와 CTC바이오 역시 이 두 종목이 30%씩 똑같은 비율로 들어 있었었는데요. 수익률 보겠습니다. 자, 농우바이오는 그래도 15,000원까지 왔습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소폭이지만 수익권 3, 4번의 결과가 괜찮네요. CTC바이오 요게 역시 잡혔더라면 좋았을 텐데 2주 정도 봤던 목표가를 오늘 1주 만에 거의 달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하, 두 분 다 굉장히 중요한 급등할 만한 종목들을 다 못 잡은 모습 조금은 아쉽습니다. 자, 우리 고승환 전문가부터 각각 두 종목씩인데요. 우리 안 잡힌 종목부터 얘기 좀 해볼까요? 오로라. 네, 저희가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저번 주가 첫 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룰을 좀 잘 몰라서 이상원 전문가님도 급등주를 좀 못 잡은 게 저희가 만약에 잡았다라면 상위권 1, 2위에 딱 찍혀 있지 않을까. 그게 좀 아쉬운데 일단은 저희가 카카오 이걸로라도 좀 룰을 보내드릴까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요. 하나 놓치고 나니까 이제 또 감이 오네요.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로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도 열심히 말씀드렸듯이 실생활에서 실제로 매출이 좀 크게 증가가 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요새 같은 경우는 테마주들도 상당히 많이 가긴 하지만 성장 기대감이 있고 거기에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상승률이 꾸준하게 나타나는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로라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는 사실 이제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 매출의 90%가 좀 포진이 돼 있는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겠지만 이제 해외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오로라는 이 기업 자체가 상당히 상위권에 좀 랭크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와서는 국내에서도 이제 초등학생 이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모멘텀 플러스 국내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계속 주가에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유효팽이. 그래서 안타깝게 매수는 안 됐지만 제가 목표가를 6,000원 정도 좀 높게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조금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 5,000원 정도를 단기간에 좀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일단 5,000원대를 좀 돌파를 하면서 이제 흐름이 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6,000원까지 다음 주 안에 충분히 한 번은 좀 도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굳이 이익 실현보다는 6,000원까지 한번 끌고 가셔서 이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고 특히나 자녀가 우리 자녀도 요요팽이 요거 많이 쓰는데 요게 이제 트렌드라면은 나도 5,000원대 약간 높지만은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괜찮을까요? 사실 분들은 한 4,700원 정도의 매수 타이밍을 좀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음봉을 형성하면서 눌림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고가에서 따라잡으시기보다는 한번 좀 눌리는 구간대를 이용해서 매수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로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적인 흐름도 괜찮지만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니까 짧게 이익 실현했다가 또 관심 종목으로 계속 두셨다가 이제 눌림목을 줬을 때 재차 매수를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은 종목이니까 이것도 좀 참고를 하셔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갖고 계신 분들 팔지 마시라. 신규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한 5,000원 정도 되는데 4,700원 정도 기다렸다가 사시라는 얘기가 있었죠. 자, 솔브레인 오늘 많이 올랐어요. 네, 솔브레인 같은 경우 오늘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시가 되면서 오늘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아몰레드 관련된 부분에서 6월부터 삼성 쪽의 수주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당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진했었는데 앞으로 신규 수주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 꾸준하게 이제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신 이 종목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급등보다는
올라갔다 눌렸다를 반복을 하면서 꾸준하게 자 저점을 좀 높여가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가져가신다라면 제가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4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좀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이제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은 솔브레인을 잡으시는 것보다 네. 제가 다른 이제 종목들을 좀 빠른 거를 말씀드리니까 그런 걸 잡으시고요. 나는 잡고서 좀 꾸준하게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솔브레인 같은 경우 비중을 좀 늘리셔서 잡고서 좀 기다리시는 전략도 괜찮으니까 이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브레인은 지금 4만 원까지 보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지난주에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얘기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오로라는 아쉽지만 일단 매수가 안 돼서 수익의 반영은 안 됐습니다. 솔브레인은 그러나 선전해주고 있어요. 현재 포트 저희가 점검을 받아보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상훈 전문가님 역시 예. 못 잡은 하지만 목표가 일주일 만에 와버린 CTC 바이오부터 예, 좀 아쉽습니다. 많이 아쉬워요. 예, 200원 차이로 일단 매수가격이 안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그냥 줄기차게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뭐 엄청난 눌림 매수를 노렸던 것도 아닌데. 예. 잠깐 그냥 워낙 그날 금요일날 좀 장중 납품을 많이 줄여줬기 때문에 한 1, 200원 정도는 낮게 들어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했지만 아쉽게도 뭐 이런 말을 들었는지 바로 올라가 버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이 단기로 17,000원을 봤는데요. 오늘 종가가 16,900원입니다. 그러나 시간 외에 현재 17,000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뭐 일단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그것도 단 5일 만에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는데 만약에 매수하셨다면은 최종 목표는 단기적으로 18,000원까지 조금 더 봐도 되지 않는가 쉽게 해서 우리가 17,000원을 잡았지만은 만약에 갖고 있는 분들은 다음 주 18,000원까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18,000원 중심에서 일단 20% 이상의 고수익을 일단 챙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갖고 계신 분들 팔지 마시라. 목표가를 기존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보다 1,000원 정도 더 올려 잡으시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농우바이오 예. 3번. 예, 농어바이오 이 종목도 역시 지난 월요일 날 좀 아침부터 플러스 출발해서 뭐 장중에 15,450원까지 갔다가 결국 주 중반이었죠. 수요일 날 정확히 매수가 됐습니다. 물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1선에서는 자꾸 누군가 받쳐주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거든요. 네. 이미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주식에는 약간의 임자가 있는데 특히 농어바이오 같은 경우는 투신권들의 강력한 매수가 연일 들어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도 역시 투신권들 쪽에서 어제와 오늘 종가를 관리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20일 이평선을 완전히 지지. 특히 농어바이오 하면은 일부에서는 곡물 가격 급등했다는 수혜주라고 보는데 물론 그 수혜주들은 아시다시피 효성 OMB라든지 조비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수혜를 받는다는 얘기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 종목도 물론 그런 수혜도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논의 강조드렸던 대로 임자가 있고 실적이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 이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라도 우리는 뭐 18,000원 이상까지 또는 그 이상까지도 저는 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고 견뎌보고 여전히 다음 주에도 14,700원이 들어온다면은 없으신 분들은 마음 놓고 매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두 분 다 오로라 또 CTC 바이오 하필이면 이렇게 또 빠르게 수익 난 종목들이 안 잡혀서 포트에 반영이 안 되니까 따로 이제 번외 경기를 한번 하면 두 분의 이 억눌린 어떤 한을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이제 평균 수익률이 어쨌거나 그거 빼고 룰대로 가면 고승환 전문가님은 1.3%예요. 다음 주 이제 3위로 1.3% 했는데 다음 주 네. 몇 프로에 한 몇 위 정도 예상하십니까? 요거 이제 맞추시면 저희가 진짜 선물인가요? 소정의 선물은 없는데요. 네. 제가 어떻게든 뭐라도 좀 뭐 그런가요? 드링크라도. 다음에는 한 전체 비중에서 한 3% 정도의 2등 예상하겠습니다. 평균 3% 이상에서 한 2위. 네. 1위는 왜 안 그냥 불러보는 건데 왜? 저는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이대열 전문가부터 제치고 그다음에 그렇죠. 고종현 전문가 내리고 네. 알겠습니다. 2위 정도 그 다음에 1위도 예상이 되네요. 자 이상훈 전문가님 예. 사실 CTC 바이오만 잡혔으면 오로라가 문제입니까, 그죠? 예, 1등이죠 뭐. 다음번에 1등 평균 수익률은요? 이번에요? 예. 0.6%인가요? 아니요. 다음번에. 다음번에요. 예. 제가 오늘 갖고 온 점은 조금 무거운 주식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현 상태 순위를 유지하는 것도 만족하겠다. 어느나 뭐 8월 달 되면은 아마 쭉쭉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월 달 저희 월간 집계에서는 네. 그냥 요 정도로만. 플러스만 유지하고 맛배기만 일단 하고요. 본격적인 게임은 8월 달부터 하는 거죠. 네, 네. 그럼 시청자분들은 오늘 보시면서 네. 우리 고승환 전문가 것만 따라하면 되네요. 그건 뭐 시청자 마음이죠.
아니 제가 농으로 좀 그런 말씀 드렸고 네. 일단은 조금 오늘 무거운 걸 준비했지만 8월장을 또한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나올 걸 대비해서 오늘 좀 선침의 관점에서 종목을 준비해 오신 모양입니다. 일단은 사서 까먹지 않는 수익, 요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죠? 한 그쵸. 종목 하면 또 한 종목 빠지고 하기 때문에 평균 또한 플러스 수익을 계속 유지를 하다가 8월 달에 큰 수익을 안겨주겠다. 우리 네. 이상훈 전문가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른 사람은 그러고 보니까 우리 고승환 전문가 한 분뿐이네요. 다음 주에 평균 3% 2위 하는지 꼭 한번 여러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임지실 수 있죠?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신 게 네. 또 듣고 보니까 마음 편하겠다 싶기도 해요. 이러다 잘하면 칭찬받는 거고 그러게요. 이러다 못하면은 본전이죠, 저는. 손해인가요? 손해죠.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손해네요. 예, 말은 이미 하셨는데. 그쵸? 예.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만들면 되죠. 예,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네. 오늘 종목은 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두 분 기존 포트 지금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본격적으로 1인자를 찾아라의 오늘 경기 잠시 후부터 들어갑니다. 자, 평균 3% 수익을 다음 주 시간은 확인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구승환 전문가님, 네. 만들어 주시죠. 예, 갑자기 이렇게 덥죠? 네. 오늘 일단 제가 준비한 종목도 뭐 네. 지난주와 좀 똑같습니다. 하나는 조금 빠르게 좀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하나는 이제 솔브레인처럼 조금 이제 지긋하게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두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비중을 잘 나눠서 매수를 이제 가담을 하신다라면 이번 한 주도 꾸준한 이제 안정적인 수익률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일단 종목명은 하나는 와이즈 파워라는 종목이고 네. 하나는 좀 슈프리마라는 종목입니다. 다들 주식 매매를 조금 하셨던 분들은 네. 뭐 전혀 생소하진 않을 법한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렇죠. 예. 예. 아마 이름 정도는 다 그렇죠. 좀 들어보셨을 만한 음.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와이즈 파워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빠지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단기적으로 좀 빠졌기 때문에 단기 낙폭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상승의 흐름을 좀 지켜주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좀 매수 관점으로 드리겠고요. 뭐 회사의 내용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YG 파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무선 충전 관련주로서 한번 시장에 좀 부각됐던 적이 있는데요. 이 회사의 내용 자체를 살펴보게 되면은 매출의 거의 90%가 이제 배터리팩에 많이 집중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LED와 이런 쪽이 한 7% 정도가 지금 매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무선 충전 관련된 부분에서는 앞으로 성장성이 좀 계속해서 가미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충전 관련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완제품을 만드는 YG 파워가 가장 큰 수혜 종목으로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뭐 7분기 동안 계속 적자의 기록을 하다가 올해 이제 1분기에 흑자로 좀 전환되는 모습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네. 가장 이제 주요 역할을 한 게 아무래도 배터리팩 부분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무선 충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꾸준한 이제 수익률이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이제 시점에 와 있다라고 좀 예상이 돼요. 그래서 네. 그동안 뭐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이 조금 더 좋아진다고 그게 시장에서는 막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네. 그동안 안 좋았던 기업이 앞으로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에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건 시장에서 충분히 이슈가 되고 부각될 수 있는 재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YG 파워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2년 만에 흑자 전환. 그렇죠. 예. 예. 근데 과거에 우리가 통신주로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최근에 LTE가 상당히 붐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3G에 투자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한 단계 미래를 보고 LTE 쪽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LTE가 본격화되다 보니까 SK나 KT보다 훨씬 더 주가 흐름이 강한 흐름을 연출했던 것처럼 네. YG 파워도 그런 부분을 보고 미리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진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LG에서 최근에 출시가 된 뭐 옵티머스 LTE2나 네. 그리고 이번에 삼성의 갤럭시 S3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5 같은 경우는 무선 충전이 이제 장착이 돼서 출시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서 충분히 수혜주로서 거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미 출시가 된 삼성과 애플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휴대폰 시장을 거의 이제 선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삼성과 LG에서 무선 충전 방식을 채택을 한다라면은
그 위에 이제 뭐 노키아라던가 이런 기업들 자체도 앞으로 추세 자체가 무선 충전을 이제 이 기능을 탑재를 해서 출시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아예 패러다임이 바뀌면은 시장이 그쵸. 완전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 규모 자체가 상당히 좀 거대하게 커질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뭐 짧게도 좋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이제 성장 가치를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무선 충전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한 1억 2,390만 달러 수준에서 작년에 거의 8억 달러까지 60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5년 안에 65배의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쓰는 휴대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뭐 태블릿 PC나 여러 가지 IT 기기들이 소형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전기차나 이런 분야에서도 점차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좀 무한하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YG파워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예상이 사업 돼서 내용은 결국 배터리 팩만 만들던 회사가 무선 충전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이제 그쵸. 이걸로 실적이 계속 나올 거고 앞으로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그렇죠. 그런 네.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시면 될 거고요. 관련주로서 뭐 RF텍이나 이제 크로바이텍 같은 이 관련주들도 있지만 네.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근에 와서 최고점을 찍은 게 이 스마트폰의 판매량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고점을 좀 찍었습니다. 네. 근데 삼성의 휴대폰을 분해를 해보면 사실 전부 다 삼성의 제품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퍼지는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모아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 거죠. 네. YG파워 같은 경우도 RF텍이나 크로바이텍 같은 경우의 기술을 모아서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게 YG파워와 LS산전 두 기업입니다. 네. 근데 뭐 LS산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게 이제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주가 자체에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어떤 부품주 간의 삼성전자 같은 개념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쉽게 판단을 좀 하시면 되고요. 아직 시장 자체가 그동안에 한번 무선 충전주가 이제 이슈화가 됐었는데 그때는 사실 실체가 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무선 충전 관련된 휴대폰이 좀 출시가 된 것도 아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기대감으로 형성이 됐다라면 이제부터 형성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체가 나타나면서 이게 직접적으로 기업들의 이제 확실하게 이쪽 분야에 매출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려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 비중이 많은 YG파워가 이제 무선 충전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됐을 때 가장 빠른 대장주로서 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우 정말 우리 고승환 전문가님이 어떤 기업 소개를 해주시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차트 볼까요 이제? 예. 예. 예, 최근에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예, 최근에 횡보를 좀 하다가 거의 뭐 6거래 정도 주가가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머, 예. 네, RF텍이나 크로바이텍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더 많이 빠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RF텍과 크로바이텍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 매출이 많이 치중되어 있는 분야에서 무선 충전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껴있는 상태고 네. YG파워 같은 경우 무선 충전 쪽에 많이 매출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적적인 측면에서 자, 무선 충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할 때 크로바나 RF텍 같은 경우는 다른 분야에서 그걸 메꿔줬지만 YG파워는 그 부분이 메꿔주지 못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점차적으로 가시화가 된다라면 지금이 가장 저점에서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8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지금 됐다는 됐죠. 겁니까? 1분기에 아. 흑자 전환이 되고 이제 2분기부터 흑자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들이 좀 꾸준하게 유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6거래 정도 빠지면서 오늘 1,170원의 저점을 이제 한번 찍어줬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중기 이평선이 지금 이제 지지선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이제 지켜준다라면 다시 1,500원에서 1,600원대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오늘 이제 저점에서 좀 공략할 수 있는 자리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네. 또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라는 건 앞으로 그런 성장 모멘텀을 보고서 꾸준하게 이제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주가가 더 이상은 빠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네, 가격은요? 네, 매수가는 그래서 일단은 시초가로 좀 매수를 하겠습니다. 월요일 시초가로 매수를 좀 하겠고요. 목표가는 1,6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120원 정도에 설정을 하고서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YG파워 설명은 정말 제대로 들었네요. 자, 또 하나의 종목은요? 네, 또 하나 종목은 슈프리마라는 아,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뭐 짧고 간단하게 설명을 이게 해드리겠습니다. 지문 인식.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회사나 어디 들어갈 때 지문을 통해서 직원인지 확인하고 문을 여는 예, 저희도 이런 그래요. 부분들을 이제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모토로라 휴대폰 같은 경우 요새 휴대폰 이제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지문 인식을 통한 이제 잠금 해제를 푸는 이런 기능이 탑재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시장에서는 크게 선풍적인 인기를 끄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제 지문 인식 관련된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활성화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특히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매출처 자체가 해외 쪽이나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정부 관련된 이제 대기업이나 공기업 위주로 많이 매출처가 이제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좀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주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예. 수주나 이런 부분이 지속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그런 부분을 본다라면 충분히 지금의 흐름에서 이제 가장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유가 미국에서 이제 특허 관련된 부분에 소송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자체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고요.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큰 시장인 미국에 진출이 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가에 꾸준하게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과거 뭐 성장률 자체가 거의 30에서 40%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어떤 뭐 추가적인 큰 급등보다는 아까 솔브레인처럼 꾸준하게 이제 상승 흐름을 좀 타고 올라가는 흐름을 연출해줄 만한 종목이니까 이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주가의 흐름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바닥 11,300원대 찍고 꾸준하게 좀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고점 형성 이후에 눌림목을 주고 재차 반등 추세로 좀 전환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13,800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밑으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5,500원에서 16,000원 정도로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1선 2평이 있는 13,200원대 정도 자, 예상을 좀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참고를 하시면서 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솔브레인과 같은 꾸준한 호흡이 조금 필요한 슈프리마 성격 급하신 분들은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종목이죠? 네, 두 종목입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이상원 전문가님의 오늘 관심 종목도 얘기 들어볼게요. 예, 두 종목 가지고 네, 나왔는데요. 그리고 더우시면 방송 최초로 이렇게 좀 붙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예. 참을 인자 새기고 있습니다. 예. 더운 건 제가 더워야 되는데. 자켓까지 입고 네, 계신데. 아까 너무 질러놔서. 예. 일단 뭐 지키면 네. 되죠, 약속은. 네, 지키면 되지만 예. 뭐. 입고 있었는데 또 다시. 네, 덥긴 덥네요, 근데. 예, 그죠? 아니 근데 혹시 설명하시는데 좀 그러시면 더우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자, 저는 두 종목 갖고 왔는데요. 한 종목은 거래소 시장과 그다음에 한 종목은 코스닥 좀 나눠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 종목은 거래소 종목으로서 뭐 이미 회사 내용 우리 고성환 씨가 되게 잘 아시는데 이 회사는 뭐 회사 내용이 필요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바로 호텔 신라라는 종목을 먼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예.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최근에 조금 밀렸던 호텔 신라 기억이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밀린 적이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 주식을 이제 고를 때 탐방하기가 제일 쉬운 게 이런 기업들입니다. 뭐 호텔에 들어가 누가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호텔 신라 제가 갖고 나온 이유는요. 좀 행색이 이상하면 잡기도 외우셨나요? 아, 그런가요? 예. 안 그러던데. 아, 예. 어쨌든 호텔 신라 하면 뭐 여러분들께 회사 내용만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특급 호텔이죠. 뭐 우리나라에만 서울에도 장충동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는데요. 이러한 호텔을 또 용유하면서 바로 면세점이죠. 아시다시피 인천공항에 아마 나가시게 되면은 이 신라 호텔에 대한 면세점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세계 유일하게 공항 면세점 중에서 세계 최고의 브랜드죠. 뭐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브랜드인데 루이비통입니다. 이것을 작년 10월 달에 입점을 하면서 하루 평균 매출액이 18% 이상씩 증가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 어쨌든 이러한 호텔과 면세점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지금의 주가는 너무나 싸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한류 이러한 그런 수혜도 받을 수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주가가 좀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기대했던 LA 공항의 면세점에서 입찰이 좀 탈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갖고 온 것은 이러한 입찰 탈락이 되더라도 실적은 이번 연도 아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LA 공항까지 면세점이 입찰이 됐다면 정말 이번 실적은 서프라이즈 그런 실적을 보일 수 있겠지만은 기존에 있는 그러한 실적만으로도 충분히 놀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더 영업이익이 극복으로 아주 증가되는데요. 특히 2012년 이번 연도 매출은 약 22%가 증가한 2조 10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65% 정도가 아마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것은 뭐 64%
60%라는데요. 네. 일단 한번 높게 잡겠습니다. 65%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액수는 1,5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주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특히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번 주가, 즉 이번 주 하락 원인을 만들었던 그 LA 공항에 대한 입찰 실패, 이것으로 인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다 집어 던졌습니다. 반면 이번 주 후반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재매수에 가동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적으로도 안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 오늘 다시 이제 5만 원 왔고 거의 쌍바닥 4만 6천 원, 7천 원 이쪽에서는 만들어주고 올라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47,500원까지 저점, 47,150원까지 저점을 만들고 전일 장대 양선 그리고 오늘 십자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축소됐는데 일단 월봉상 모습을 보시면요. 물론 이 호텔신라의 그림을 잘 보시면 단기 5개월이죠. 5개월 이평선에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상승폭이 좀 과다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예. 10월 10개월이죠. 요선인데요. 10개월 이평선은 뭐 쉽게 깨지 않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마디로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를 위한 하나의 눌림 조정의 과정이다. 그리고 악성 매물에 대한 소화 과정으로 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에 다시 한번 수렴하는 주가라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기본적인 논리였는데 자, 얼마에 사서 얼마 정도에 나올까요? 예, 일단 다음 주 초반에 다시 한번 저점 작업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활용하는데요. 매수 가격은 49,000원 중심에서 매수하도록 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조금 높게 잡더라도 저는 7만 원. 아마 신고가를 넘어가고 7만 원까지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손절 가격은 앞에 설명드렸던 월봉상 단기 10개월 이평선이 위치한 46,000원이 이탈된다면 예상보다 조금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빠른 매매를 위해서 교체 매매를 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전고점이 5만 7천 원인데 7만 원 부르시면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네, 일단 2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요. 조금 더 만약에 2개월 지났는데도 추세가 계속 살아있고 더 간다 그러면 솔직히 연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그러면 뭐 지금 가격상에서 충분히 50%까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무조건 한번 관심 있게 보고 특히 우량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쉽게 얘기한다면 삼성전자를 사는 것보다 물론 삼성 계열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보다는 그의 삼성그룹을 좋아한다면 호텔신라를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연말까지 50% 수익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 종목 더 있나요? 예, 코스닥 시장에서도 한 장 갖고 왔습니다. 그렇죠. 좀 고루고루 갖고 왔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로 LMS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디스플레이 업종인데요. 바로 LCD의 휘도죠. 즉 밝기를 향상시키는 그런 필름을 만드는 그런 업체인데요. 네. 뭐 아시다시피 이 종목을 딱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즉 기존의 사업만으로도 충분히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앞에 설명드렸던 이러한 소형 프리즘 이러한 업체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부터는 아몰레드 전공 재료 부분까지 매출이 신장이 된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 사업에다가 신규 사업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중요한 것은 7월 달입니다. 애플사죠. 애플사의 프리즘 시트에 대한 납품 여부가 이번 달 안에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메리트가 충분히 결정될 수 있고 특히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번 연도 최저로 연간 매출을 잡는다 하면은 이번 연도는 1,144억, 즉 30% 이상 증가가 될 거고요. 영업이익은 41% 증가하는 238억.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순이익은 무려 120%나 증가하는 200억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최하로 잡은 그러한 목표치입니다. 예, 좋습니다. 충분히 저평가. 특히 7월 안에는 뭔가 애플 관련된 모멘텀이 큰 폭으로 한번 나올 수 있는 모멘텀, 그죠? 차트 한번 볼까요? 예, 차트의 모습을 본다면 제가 예전에 6월 달에 한번 추천드려서 멋지게 올랐다가 현재 61평선 122평선의 저항을 맞고 조정을 주고 있는데요. 아래쪽의 모습을 살펴본다면은 자연스럽게 61평선에서 눌림 조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앞에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거래가 약간씩 터지면서 뭔가 좀 매집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시초가에서 공략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치는 솔직히 저는 2만 원까지 보지만 일단 2주 정도로 잡고 16,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2,9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돼서 또 두 종목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두 분의 완성된 포트폴리오 먼저 고승환 전문가의 포트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구성한 전문가의 완성본입니다. 기존 솔브레인 정도만 남겨둔 채로 와이트 파워와 슈프리마가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현금은 한 20% 정도 여유가 있어 보이죠? 자, 슈프리마는요, 호흡 자체를 솔브레인과 비슷하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이다. 수익을 천천히 쌓아간다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일단은 뭐 안정성도 정부로부터 수주를 받고 공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기 때문에 뭐 실적 자체도 굉장히 스테디할 것 같고요. 와이즈 파워는 무선 충전주 관련해서는 거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로서 테마라면 테마의 어떤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다 보고 계십니다. 8분기 만에 이미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회사, 앞으로 실적도 커질 거라 보고 계십니다. 내일 와이즈 파워는 시초가에 매수해 보시면 좋겠고요. 슈프리마는 오늘 종가보다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의 13,800원을 언급하셨습니다. 이상훈 전문가의 포트를 이어서 보면요. 기존의 노무바이오 30%에 호텔 신라가 똑같은 비중이 30%, LMS 역시 다시 한번 30% 비중, 현금은 10% 정도를 들고 가십니다. 자, 세 종목 가격과 함께 다시 보여드리죠. 자, 노무바이오도 역시 수익을 좀 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호텔 신라 LA 진출 무산 불구하고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연말까지 갖고 가면 수익 50%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49,000원 정도 매수가를 불러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달 정도에 7만 원. LMS도 역시 충분히 저평가. 애플로부터 수주 모멘텀까지 7월 안에 나온다. 기대감도 있습니다. 내일 시초 매수 LMS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최종 포트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오늘이 이번 주 퀴즈 이벤트의 마지막 날입니다. 문제 푸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 내주시죠.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출연 중인 애널리스트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1번 고종현, 2번 주식천왕, 3번 김수용, 4번 동박 박사입니다. 네, 자, 1, 2, 3, 4번 중에 답이 있겠죠. 오늘까지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자, 저희가 월요일 날 당첨자 명단을 방송 중에 발표를 하거든요. 자, 정답 알고 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정답 보내주시면 한 주 동안의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리치 맵입니다.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을 가입을 하시고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들어가서 또 퀴즈 이벤트를 참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퀴즈 정답 선택 후에 정답 확인까지 클릭하셔야 완료됩니다. 네, 이벤트 참여하시면 추첨 통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무료 방송도 보실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밤 9시에는 네, 우리 고승환 전문가님께서 무료 방송을 하신대요. 연말 원금 회복을 위한 비법 공개가 오늘 밤 9시에 있으니까 뉴스보다 중요한 원금 얘기입니다. 꼭 한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고승환, 이상원 전문가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 위한 전략이 필요할 텐데 오늘 2부는요. 상위 1% 투자 전략 강의를 해주실 박준남 전문가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도 2부에서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